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12월 18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12월 셋째 주 원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12월 14일 오펙 수요량 하향 조정을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수요량을 하향 조정하고요. 사우디의 유조선이 테러를 당합니다. 그리고 뉴욕, 런던, 독일 자가격리 통제가 강화됩니다. 오일 가격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고요. 화요일 12월 15일은 코로나 백신과 락다운 강화 연장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이 월요일부터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14일부터 접종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락다운 강화에 대한 연장 소식이 서로 합쳐지면서 결국은 오일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요일 12월 16일 경기 부양책과 그 기대감, 그리고 EI의 재고 감소, 그리고 연준 회의에 대한 그 발표로 오일 가격이 등락세를 유지하다 오일은 상승을 합니다. 연준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되고 또 실업률이 상승을 했지만 오일은 상승합니다. 금요일 12월 18일은 오펙 뉴스와 백신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오일이 상승을 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뉴스가 서로 발표되면서 가격이 변동 심했는데요. 수요일부터 이 연준의 발표를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왜 오일이 수목금 상승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산유국 공급과 원유 수입국 모든 국가들이 자가 격리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백신의 소식에 따라 유가가 유지되다 다시 상승, 그리고 유지되다 다시 상승하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불대 정도의 거래가 마감이 되었고요. 어저께인 12월 18일 지난 3월 이후 최고치 7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9개월 만에 최고치 가격입니다. 현재 보시면 악재는 묻히고 오직 호재로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원유와 금과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감산량 일정 조율, 그래서 가격이 지지선이 됩니다. 40불에서 45불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 강화로 인해서 다시 5불 정도 합쳐진 50불 정도의 형성이 됩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거래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내수, 소비 증가로 인해서 백신이 한 6개월 정도 효력을 발생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주고 부양책으로 이제 경기를 이제 살리겠다는 거죠. 현재 아시아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감산이, 공급 측면에서는 아시아에, 현재 또한 그 공급 측면에서 산유국의 정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아직 뉴스로 나오진 않지만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이번 주는 사우디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죠. 예멘의 반군,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격이 다 상승을 하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약 2불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두드러집니다. 이제 뭐 선거 이후부터는 계속 11월 2일부터 더더욱 약세를 유지했지만 이번 주 수요일 파월이 연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2003년에서 2024년이죠. 일자리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이자율을 낮추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상승을 한 거고요. 원유 가격 상승 제한,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의 발표가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약간 그 투기적인 그런 가격 상승이다. 꾸준히 상승만 하고 올라가는 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건조하게 건실하게 다시 상승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계속 설득력이 있는 거는 과잉 공급과 높은 재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수요 부진이죠. 예, 그럼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상승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3국 국가들은 이제 가격 상승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 영상과 취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와 귀금속은 달러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유는 7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그리고 금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락 3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락했다 3주 상승이고요. 은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달러 인덱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 저번 주 영상에서는 유로 대비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이 드렸죠. 현재 이거는 5일입니다. 이번 주. 요것은 달러, 요거는 퍼센티지인데 현재 이게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현재 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약간 그렇게 가다가 그 연준의 회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보통 그 회의 전과 후에 약간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다 하락하는 현재 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약간 반등하다 하지만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연준 발표와 관계가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엔 WTI 원유 가격입니다. 앞에 있는 그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달러 인덱스랑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거는 한 달 건데 이 전에 있는 차트는 5주 거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고 원유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50불대 정도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46불 최저 가격이죠. 이번 주는. 그리고 한 달 동안 보시면 50불에서 지금 42불 5불로 7.5 거의 뭐 20% 약간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브렌트입니다. 브렌트도 뭐 대체적인 흐름은 똑같고요. 가격이 WTI보다 약 2불에서 3불 좀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뭐 10월 초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가격은 이번 주가 아니라 3주죠. 3주 전부터 온화했던 날씨가 따뜻했다고 봐야죠. 따뜻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게 느껴져요. 그 옷을 약간 좀 두껍게 입고 가야 되고 또 저녁이나 새벽에 히터를 틀어야 되는 거 그런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요. 현재 3주 전부터 추워졌지만 2주 저번 주 것까지 그 자료가 이제 나왔죠. 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오일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봤을 때 이런 테크니컬적인 거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2불 40에서 2불 50, 결국은 2불 70을 이제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가격이 너무 하락됐다가 이제 온도가 서서히 추워지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고가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변동성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심리적인 요소와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 틀은 같지만 현재는 백신 개발 상태가 아니라 백신 접종 상황이고요.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한 주, 2주 정도 빠른 시기에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FDA에서 12일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제 14일 월요일 이틀 만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사우디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다지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올해만 세 번째거든요. 뭐 유조선이라든지 뭐 미사일로 기반 시설을 석유 시설을 공격당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이 지금 빈번히 일어났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부양책 협상인데 요거는 뭐 다 진행되고 있는 거 끝난 거고요. 다 아시는 거. 이제 부양책 협상이 재개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범위와 규모 금액은 약 1조 달러 정도 9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9,080억 달러입니다. 9,080억 달러. 약 1조 달러인데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 이제 120만 명이 1,200만 명이 이제 문제가 되죠. 돈이 끊기니까. 그리고 합의되는 이제 4주 정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원유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고 물론은 이번에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차트에서 묻혔지만 이라크, 나이지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요 공급을 중에서 이쪽이 이제 피해를 얻으면 가격이 약간 상승할 수 있지만
100만, 200만 배럴 이상 차질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날씨의 불확실성으로 가격이 확실히 이번 주에 변동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경기 회복에 기대한 과열과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 압력. 예, 그러면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를 보면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유럽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더 격리를 강화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런던, 뉴욕, 독일,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지금 여러 지역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시아 신흥시장이 회복이 견인이 되는데 현재 수입량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버티는데 요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또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겠죠. 이제 가격 상승은 공급 과잉을 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죠. 아주 단순한 거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은 현재 죽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부실 채권과 은행 부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실업률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이번 2차 락다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제조업도 서비스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하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M&A도 저조하고 다행히 M&A가 저조한다는 것은 대량 해고가 없다는 건데 약 3, 4개월 전에 발표된 대량 해고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버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체가 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따로 노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업 활동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북동부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이고 필리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수치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슷하게 회복을 합니다.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향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부양책이 없다면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부양책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상승 하락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유 천연가스 재고량으로 가서 원유는 5억 배럴, 신리 마지노선인 5억 배럴 근접을 했고요. 지난주에 대거 상승한 거에 비해서 대폭 상승한 거에 비해서 예상보다 더 적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감소를 했죠. 가솔린은 상승, 디젤과 제트유도 상승을 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트럭들이 화물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보다는 적게 상승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1억 5천만 배럴, 가솔린은 약 2억 4천만 배럴. 천연가스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0억 큐빅피트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약 250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97에서 1220억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번 주는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하 6도, 8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저번 주, 2주 전이죠. 한 주가 늦게 발표가 되지만 이번 주 발표는 그러니까 재고 감소량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니까 요거보다는 더 크게 감소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정유 공장은 79% 가동률, 그리고 크루드 생산은 미국 저번 주는 1,100만 배럴, 전주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고요. 정유 생산량은 1,420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8개가 증가했고요. 캐나다는 9개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이 여기가 페르미엄 분지에서 상승을 한 게 6개입니다. 지금 페르미엄 분지에서 시추 활동이 왕성하게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일은 258개고 내추럴 가스릭은 79개입니다. 요거는 2020년 12월 8일 기록입니다. 예, 그러면 주요 상품 재고 및 시추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지금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트렌드를 지금 미국은 지난 4주 동안 계속 1100만 배럴을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약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70만 배럴이 감소했지만 최고치에 도달해 보면 약 210만 배럴 감소합니다. 최고치죠.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은 꾸준하게 55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고요. 약 100만 배럴 감소. 그리고 현재 재고를 보시면 1년 전에는 27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유량이 있었는데 현재는 35일이 넘죠. 결국은 수요가 공급이 감소를 했지만 (13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로 약 200만 배럴이 감소를 했지만 수요가 워낙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실업 지표입니다. 이제 고용 회복은 이제 굉장히 실업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심리 지지선인 80만 명이 2주 연속 증가했고요. 처음으로 신청한 숫자가 88만 5천 명. 예상치보다 크고 2주 연속 상승, 그리고 2주 연속 80만 명 이상 증가고요. 이제 9월 중순이 최대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긴 3월, 4월보다 3배 수준 높습니다. 기존 신청자 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주 전 자료를 활용합니다. 약 23만 명이 증가한 576만 명입니다. 8월 이후 이제
하락해다 상승으로 지금 반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업 상황은 고용시장의 더딘 회복과 2차 락다운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1차보다 심각합니다. 이 심각. 예, 그러면 실업 지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긴 했는데 기존에는 CNBC를 좀 봤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 CNBC에서 찾지 못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제 컨티뉴잉 클레임인데 결국은 숫자가 550만 명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계단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정부에서 끝나면 연방정부에 가서 혜택을 수령합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전망과 천연가스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수요 상황, 생산량이 여전히 수요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재고량이 몇 개월 동안,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를 보시면 이제 8월부터 약간 조금 제가 볼게요. 8월부터 이제 계속 뭐 9월 뭐 이렇게 해서 겨울 가격 상승을 기대했다가 3불 50을 찍고 날씨로 인해서 모멘텀을 유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선물 가격 스프레드가 3월과 4월 이게 역전이 됐죠.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연속 2주에서 3주 기온 하락으로 인해서 재고량이 서서히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이제 가격은 11월 30일까지 상승을 하다 12월 19일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좀 하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재고가 증가를 하자 다시 또 하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번 주에. 현재 온화한 날씨와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증가되죠. 여기까지는 현재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번 주 얘기를 하자면 천연가스가 상승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2.2불 70선으로. 물론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거의 2주 동안 떨어졌다 3주째 되는 이번 주에 폭설이 일어났죠. 뭐 보스턴이나 그 매사추세츠 주 어느 지역은 거의 원빛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약 8인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고 또 눈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증이 됐고요. 현재도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또 급격하게 추워져서 날씨가 추움과 동시에 눈이 한번 내려준다면 3불 정도 가격은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너무나 이렇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출을 보겠습니다. 수출은 뭐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중요하죠. 국내 내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에도 눈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량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을 꾸준히 수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카고가
취소가 되었는데 현재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거는 벌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카고를 취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고를 취소했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 그 서플라이 체인, 물류나 그리고 공장이 다 닫았기 때문에 그건 충격을 받은 거고 그러한 일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과 아시아도 추워졌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더 추워져야지 수입도 늘고 그리고 가격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로 변화로 인해서 천연가스는 상승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 락다운 연장 강화로 부정적인 센티멘탈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천연가스를 전망할 때는 가격을 전망할 때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헨리협 벤치마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수출은 JKM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홀랜드 인덱스를 쓰고 있는데 헨리협을 쓰면서 거래를 하시는데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더 미국 내수 시장을 더 조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연가스 저장량입니다. 현재 보시면 총 보면은 이제 4조 큐빅피트에서 3조 7천억 큐빅피트가 된 거죠. 감소치는 지난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빠지는 걸 보면 현재 이 두 지역에서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우스 센트럴도 추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34, 36, 38. 이 지역에서 여기는 눈발을 받았고요. 여기는 날씨가 추워짐. 하지만 5년치, 1년치에 비해서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높죠. 예, 그러면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이제 할리데이가 시작되는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이 지역을 쳐야지 눈이 친다는 말은 좀 과격하네요. 이 지역을 폭설, 강추위 이가 와야지 물론 이 지역도 와야 되겠지만요. 이 지역이 와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상황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리비아는 늘 말씀드렸고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 베네수엘라는 3주 전부터 이란은 2주 전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오펙 멤버지만은 감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량 증가가 또 빠르게 생산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의 도움으로 12월 수출 예상이 된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300만 배럴 정도는 그러니까 300만 배럴이 아니라 10월 기준으로 3배가 증가한 100만 배럴 정도는 수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 선해제와 후협상을 희망하고 있고요. 바이든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석유 수출량은 주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는 있지만 원유가 수출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했고, 그리고 이는 이란 석유 증가를 방해하는 공작입니다. 이제 셰일 오일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을 상대적으로 제재를 했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연임을 못하고 퇴임을 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이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했는데 1년에 2번 했습니다. 1년에 2번. 근데 이것을 매달 하자. 매달 하자. 왜냐면 원유 시장의 동향을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회의를 자주 하면서 약간 조금 대응력을 높이자 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는 2021년 1월 4일입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뭐 사우디의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석유 절도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정정 불안이죠. 그리고 이라크 시위와 또 그로 인해서 유전 생산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생산량이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번 주에도 하루 1100만 배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생산량과 수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수출량, 생산량,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겠죠. 산유국들이. 그리고 감산도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보면 서플라이 쪽에 보면 증가인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석유 시설, 생산 시설, 피해를 입어서 약간의 공급 불안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크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고 공급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크게 예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유지되고 있고 현재 코로나 백신,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연장, 기타,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뉴스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 상태가 안 좋고 또 경제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입니다. 8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WTI 브렌트 그리고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올렸습니다. 물론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 올해죠. 그 60불 때는 한참 못 미치지만 20% 가격이 하락된 상태지만 좀 최고 가격이고요. 그리고 재고량, 일일 수요량 모두 감소했습니다. 재고량은 늘고 일일 수요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약세 지속,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그리고 현물과 선불의 괴리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선물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국, 아시아 원유 수입 증가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들의 운송연료 수요 감소 거래 구간은 40불 중반에서 40불 후반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 주만 2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보단 시장 변화 대응책을 강조, 좀 유연하게 하자. 그리고 시추 시설은 캐나다가 9개가 감소를 했고요. 요거는 약간 조금 보합을 유지하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8개가 증가를 했고요. 국제적으로는 11월 기록이지만 13개가 증가했습니다. 브렌트가 45불 이상 이후 지금 전 지역에서 계속 시추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회사는 2차 낙다운으로 인해서 가솔린과 디젤 재고가 현재 EI의 위클리 주간 재고량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요. 아시아가 견인을 하고 미국이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양호하고 미국과 서유럽, 서방 국가에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원국과 앞에선 감산을 유지, 앞에선 감산을 유지, 뒤에서는 산유국가 증산과 수출. 지금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유회사 수요 감소 마진, 요것도 수요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요가. 그리고 경기 부양책 통과와 코로나 스택 극복, 그리고 백신 토론화 기대가 있는데 요거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효과가 날지 모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효과를 보지 못하면 또 다시 대응책을 짜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지루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가격이 본인의 포지션과 다르게 움직여서 크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너무 포지션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나오시고 다시 포지션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 기분이 날 텐데 언제까지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선물 거래든 주식 거래든 어떤 금융 거래든 뭐 공부든 운동이든 단시일 내에 큰 결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장기전이고 지구전이기 때문에 지구전, 장기전,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매매를 하실 때 감정적으로 매매도 하지 마시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적절한 규칙을 만드셔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